안녕하세요. 백혜랑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시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실무적인 이야기죠. 인공지능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접근 전략,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은 좀 가볍지만 기본적인 틀을 한번 제가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막리 할머니 잘 아시죠? 제가 유튜브 많이 보는 건 아닌데, 구글의 CEO까지 만나신 아주 유명한 이사죠. 자, 이분이 무인 주문기를 사용해 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죠. 근데 사실 이런 기사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웃깁니다. 왜냐면 뭔가를 의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사, 모든 뉴스에는 뭔가 의도가 있죠. 네,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읽어내야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시대에 노인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기자들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AI를 제대로 알아차린다면 이러한 과정들은 곧 사라질 거라는 거죠. 자,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인식하는 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이미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전 세계 웬만한 회사들은요, 사진에서 누군가를 인식하는 속도를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 점에서는 이제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막리 할머니처럼 유명하신 분이 왔는데 그 AI가 박막리 할머니를 몰랐다.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이 무인 포스기들은 그렇게 멍청한 걸까요? 이게 정말 기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비용이나 재고의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냥 단순한 걸 설치했던 거 아닐까요? 세 번째입니다. 꼭 직접 가야 할까요? 꼭 직접 얼굴을 봐야 하나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사전에 주문을 하고 찾으러만 갑니다. 그리고 제 3자를 위해서 제가 주문을 넣어두기도 하죠. 제 이름만 나오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묻고 싶어요. 꼭 그렇게 당사자가 가서 터치를 하고 말을 하고 카드 입력을 하는 시대가 과연 인공지능의 시대냐는 거죠. 제 생각엔 2021년부터 구형 무인 단말기가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말기들은요, 안에 있는 기계들이 3에서 5년 전에 있는 재고 부품들입니다. 남아있었던 거죠. 그 재고를 쓰다 보니까 첨단 기능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 수명이랑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하루 종일 써야 되기 때문에 한 3에서 4년, 아니, 짧게는 2년에서 3년이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 3년 전에 도입됐던 단말기들이 지금 교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옛날 보드로 넣지는 않겠죠. 그런 점에서는 구형 무인 단말기가 교체가 되면 신형 무인 단말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는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가 영상, 목소리 인식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구형 단말기를 할지라도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또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현재 메인보드 안에 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는 보드는 현재 10만 원대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슨보드 같은 거 현재 소비자가로 10만 원대에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한다거나 대량질 하게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카메라 얼굴 인식을 하고 음성 인식을 하고 신용카드를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물을까요? 제가 보통 이제 뭔가를 먹으러 갈 때요. 늘 먹던 것만 먹거든요. 선택지가 수십 개여도 먹던 것 보통 두세 개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새로운 것들 가끔 광고하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특히 먹고 싶어서 가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정해져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요, 말로 하고 알아듣는 시대 정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처음으로 도와줄 분도 없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겠죠. 하지만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만 하고 나면 인식이 된다는 거죠. 내 얼굴 인식하고 음성 인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정말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지질장애자라든가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꾸 어떻게 보면 그 의도가 인공지능 시대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인공지능은요, 바로 그 소외 대상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술이 됩니다. 현재 많은 인공지능 스피커가요, 독거노인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인공지능 단말기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만 모르실지 몰라요. 이미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인공지능이 좀 불편한 도구지만 이미 불편하신 분들에게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익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쩌면요, 이 시기는 순식간에 지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인공지능에 많은 도움을 받는 시대가 곧 오고 있고 이미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22년이 되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해거든요. 화이트 칼라 중에 괜찮은 일자리의 두 자리 숫자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제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와우. 긴장되지 않으세요?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담거든요. 사람을 담는데 그냥 아무나 담겠습니까? 반복되고 일자리 괜찮고 굉장히 비싼 몸값을 주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좀 비싸도 구매할 만한 영역이 바로 그 중간층이죠. 과거에는 바로 이 계층, 화이트 컬러의 경력직이고 많은 지식을 무장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 그것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AI의 시대입니다. AI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아서서 몇 년 늦춰질 뿐, 그 늦춰지는 시간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버는 시간이라면 괜찮지만 단순하게 버티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구렁텅이를 점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죠.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지금 융합의 시대래요. 뭐 인문학과, 뭐 과학기술 융합인데 맞는 말인데 중심이 틀렸어요. 이런 얘기들을 보통 뭐 인문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융합은요, IT 기술에 다른 것들이 그냥 더해지는 겁니다. 즉 중간에 기술이 있어요. 기술의 포장지처럼 AI 그 문학이 들어가고 인문학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가는 거지, 절대로 그것들이 AI 기술이나 이 IT 기술을 대체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몇 가지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인공지능 시대를 잘 살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원칙들은 갖고 가자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술에 예민해지는 거죠. 기술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AI 기술이 확장이 되면 기술 모르고 살아도 될 거예요.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도기 동안 버텨내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리는데요. 그 점에서는 혹시나 어떤 기술이 나의 일자리, 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 IT 기술 좀 넓혀서 과학 기술까지 넓혀서요, 좀 기술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시면 좋겠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잡지도 좀 보시고 하면 금방 이런 데에 감각이 생깁니다. 기술을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구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기술이 도대체 무엇이고 나의 일자리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등장 후 마부가 사라지기 전까지 유역시간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등장하고 나서 단 1년 만에 거의 90% 이상의 마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1년이면 뭔가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엔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기 전에 2, 3년의 시간이 있을 때 예민해져서 내가 고민하고 적응을 했다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자, 오래된 일자리, 사례 데이터 많고 반복적인 일자리 피하십시오. 특히 몸값이 괜찮다면 더 피하십시오. AI 기술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몸값 비싼 사람을 대체하는 게 쉽지 싼 사람을 대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저 밑에 있는 3D 노동자들을 대체하기에는 되려 어려워요. 너무 위험하니까 대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크니까 대체하는 거지, 사실 몸값이 굉장히 낮은 일자리들은 의외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비용을 뽑기가 힘들어요, 보급할 때까지. 하지만 노리는 게 이거죠. 몸값이 높은데 오래된 일자리, 사례 데이터가 많고 반복적이라면 그 일자리는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일은 반복되지 않는데? 나 매일매일 다른 일 하는데? 자, 그 관점을 기계의 관점으로 보세요. 인공지능의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보기에 그 정도의 변수는 데이터 처리 안에 범죄에 들어있다면 웬만한 일자리는 대체되는 거죠. 법률, 의료, 웬만한 일자리가 다 미래 직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제 기기가 하고 그 속에는 AI가 하는 시대라면 나의 일자리가 그 속에 있다면 좀 경계심을 갖고 미리 피할 수 있거나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야겠죠. 세 번째로 개념을 좀 재정의하셔야 돼요. 창의력, 감정, 사람처럼 과거관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술과 음악이 사람의 영역이라고요? AI가 이미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웬만한 무명의 미술가보다 나아요. 그 그림이 뛰어나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그림 잘 그린다고 해서 사람처럼 그린다고 해서 팔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AI가도 창의력 구현합니다. 감정이 있어요. 다만 사람과 좀 다르죠. 정말 AI가 감정을 느껴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튜링 테스트의 핵심이 뭐죠? 결과적으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면 걔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구현한 방식이 사람처럼인데 AI가 사람처럼 화학 반응이 아니라고 해서 걔는 존재하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어쩌면 AI가 사람 누구보다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서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것처럼 대할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은 없을지라도 흉내내기는 어쩌면 AI에게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창의력이나 감정, 인간처럼의 정의를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의 그 경쟁이 열악한지도 모른 채 버티다가 누락되거나 도태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좋은 장비를 좀 빨리 좋은 거 사십시오. 그러면 장비를 접해보고 충분히 사용했다가 조금 이제 뭐 수명이 되면 가족들에게 물려주시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파십시오. 저도 예전에 한 1년쯤 쓰다 보면 중고로 내놓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오래 중고 팔리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그냥 내어줍니다. 아이들에겐 굉장히 최신 기계들이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쓰는 기계들이 웬만한 학교에 있는 좋은 기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살 때 잘 살면 돼요. 근데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정보 격차를 굳이 20년, 30년 들 필요가 없잖아요. 짧게 주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통해서 그렇게 접해보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AI가 녹여진 제품을 곁에 두십시오. 인공지능 스피커 당연히 한 대쯤 있으셔야죠. 스마트폰에 음악이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음악 하나쯤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멜론이랑 그 다음에 네이버 바이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이브는 주로 저희 가족들이 쓰고 멜론은 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해보고 음악 틀어보고 어떤 게 낫니 안 좋니 이런 얘기들을 가족들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의 뭐 음악 추천하는 것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스마트폰 사셔가지고 최신 기술 요즘 뭐 라이다 기술이 뭔지 한번 해보시면 이제 3D로 입체를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도 아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깊이 공부하기 좀 힘드니까 가십거리에 딱 좋은 게 잡지예요. 괜찮은 잡지를 좀 주면 좋은데 IT나 과학 잡지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화 잡지와는 좀 틀리잖아요. 그런다면 끼워두십시오. 아이들이 읽는 곳, 여러분이 보는 곳에 한 권, 두 권 끼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이제 서점에 가면 뭐 무기 관련된 잡지도 봅니다. 첨단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게 되는데요. 무기 쪽이 뭐냐면 승리를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쓰는 구조거든요. 뭐 무기 안에도 가성비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전제품 이런 거와 좀 틀리죠. 그 점에서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는 것도 무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런 어떤 국방 잡지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첨단 기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미 항공모함 그렇게 어려운 조종도 무인 항공기가 항공모함에 착륙해서 뜨는 시대입니다. 유인 전투기와 함께 무인 전투기 여러 대가 함께 전투를 하는 시대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미 AI 시대는요 와 있어요. 쓰고 있어요. 비용 문제입니다. 보급이 안 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음성 인식이라든가 언어 처리 정도는 이미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 미 국방부 같은 경우는 우주선까지도 무인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주에 갈 때 정말 오랜 훈련이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에 필요한 훈련은 기기가 고장났을 때 응급 대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기 고장나면 사람의 힘만으로 사실 이미 우주를 갔다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우주인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기술의 발달은 그만큼 많은 산업에 그다음 많은 경제를 바꾸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접할 수 있는 잡지를 통해서 보는 것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항상 돈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첨단적인 제품들을 찾아내고 정리하고 보급하는 것도 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투자 금액은 잃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즉 제대로 투자한 것들은 언제나 이익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비용은 항상 저렴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임박해서 처리해야 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컨설팅이요? 네, 임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미리 준비했다면 교육으로 심지어 고민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책을 보면서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불과 6개월, 1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미리 일찍 투자하시면 되려 비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미래나 기술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투자하셔서 뭐 비싸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투자가 제일 싸다니까요. 그런 투자를 통해서 항상 이 긴장감이 유지가 되도록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까를 고민하십시오. 인공지능이 여러분한테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실은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대신하면 그 일 대신에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청소기가 없었다면 내가 맨날 청소해야 됐고 세탁기가 없었다면 내가 맨날 세탁했을 텐데 그 세탁기의 등장이 무인 청소기의 등장이 건조기의 등장이 가정 생활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자동차의 등장이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의 등장이 사무 환경을 얼마나 바꿨나요? 그게 정말 어려웠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더 복잡한 일을 처리하게 만들어줘서 인간의 몸값을 높여줬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 되려 고민한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긴장감으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일정 단계 올라가면 이런 기술들 덕분에 내 삶이 우리 회사가 나의 직업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매력을 느끼신다면 아마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로써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 3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공지능의 이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았지만 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좀 더 아쉬운 과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마트 클래스를 통해서 각종 언어라든가 각종 기술을 다루는 이유는 또 이보다 깊은 단계가 있죠. 스마트 제조, 스마트 모빌리티,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술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당장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기술을 좀 배워두신다면 여러분 삶이 좀 더 풍성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고 개발할 것입니다. 이번 세 편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